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선은 지금 내년에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경북관광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이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어떠한 논의들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에 대한 변화에서 사실 가장 지금 크게 얘기되는 것들이 아마 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영어를 써봤는데요. Everything is tourism, the end of tourism.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모든 게 관광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관광은 끝이 났다. 다시 얘기해서 관광이라고 하는 산업은 그냥 그 자체로는 이미 끝이 났고, 이 관광 아닌 모든 생활 속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관광이 되더라라는 얘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로 딱 동떨어져서 나오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 경북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자원이라든지 또 다양한 문화재 산업들이 연결이 돼서 또 일상생활이 연결이 돼서 관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외국에 있는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이 굉장히 사람들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쉽게 떠나죠, 여행을.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특별한 때 떠난다고 그래서 특별하다를 영어로 써서 엑스트라 오디너리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엑스트라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오디너리한 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게 돼버렸습니다. 일상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고, 그래서 여행에 대한 패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휴양을 즐기려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명소를 다 보려고 해서 강행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먹는 거를 중심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먹을 때는 나는 맛있는 걸 먹을 거야 하는 미슐랭파가 있는 반면에 길거리 음식이 최고야 하는 현지 음식파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보를 얻을 때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블로그에 있는 데는 모두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발길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이 일상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경북이 앞으로 관광이 어때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로 제시하기보다는 그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변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도 여행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많은 정보에서, 자료에서 이렇게 찾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밀레니엄 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고 있고 훨씬 더 여행에 대해서 익숙하다라는 점, 또 굉장히 액티브한 어드벤처 이런 여행들을 많이 한다는 점, 또 여성 혼자서 여행을 많이 간다는 점, 이제는 여성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혼자 안전하게 여행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푸드 투어리즘, 먹방, 먹을 걸 중심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 레저를 즐기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반면, 다들 핸드폰, 스마트폰 많이 씁니다. 바로 사진을 찍어서 내가 공유하는 모바일 포토그래피 시대가 열렸다는 점, 그리고 가장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이건데요. 리스폰시블 투어리즘, 책임 있는 여행을 앞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스마트함, 우리가 모두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듯이 굉장히 빠르게 스마트 관광으로 체계가 개편되고 있다는 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정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한번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불과 10년 전에 우리는 어떻게 여행을 하나라는 것들을 한번 봤더니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관광 소비자는 여름 휴가지로 친구가 며칠 전 다녀와서 추천해준 방콕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태국 출신의 친구가 방콕에서 근무한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6군데를 넘나들면서 70분에 거쳐서 다 비교한 다음에 그때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공항에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출국 2시간 전에 가까스로 공항에 도착했고요. 근데 여름 휴가를 떠나려는 여행객이 몰려서 오랜 시간 체크인이 걸려서 수속하는 데 허비했고, 보딩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겨우 탔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비행기가 연착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현지에 도착한 다음에는 공항버스를 못 타고 택시를 타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디지털 관광 시대의 관광 소비자는 친구가 추천해 준 게 아니라 SNS, 페이스북 같은 데서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여기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게 돼서 그쪽 인도네시아 발리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항공권 사이트 6군데 갈 필요 없죠. 최저가 항공권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딱 비교해서 바로 10분 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항공권을 예약하게 되고요. 호텔에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공유 숙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독채의 수영장이 포함되니라는 걸 체크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숙소를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공항에 가는 길에 연휴라 공항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출국하기 3-4시간 전에 미리 공항에 오라는 어플리케이션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김줄을 쓰지 않기 위해서 모바일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우리가 체크인을 하게 되죠. 현지에 도착한 뒤에는 택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 공유 호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택시 요금보다 훨씬 더 가격을 아낄 수 있었고,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현지 운전기사와 소통을 위해서 통번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갔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10년 후와 지금과 이 10년 전과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서 모든 여행이 결정이 됩니다. UNWTO 세계관광기구에서요 나왔던 부분을 삼정해서 다시 이렇게 조금 우리나라에 맞게끔 했던 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사람들은 지금 관광을 처음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를 지각하는 부분부터 예약, 정보, 교통, 숙박, 체험, 관광 이후까지 과정에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한번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는 이게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되기 전에 제가 모았던 사례여서 이게 일본께 좀 있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목시 오사카 혼마치 바이 메리어트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는 데는 딱 가면은 응접실이 앞에 로비에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편안함을 추구할 것 같지만, 실제 호텔 로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바 또는 커피숍 같죠. 실제로 옆에 보면은 커피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꼭 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이게 호텔 로비입니다. 이제는 호텔이라는 데가 단순히 잠만 자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체류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호텔의 굉장히 독특한 점은 방 안에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생겼네요. 우리 벽에 테이블이며 의자가 다 이렇게 걸려 있네요. 아무래도 일본 호텔들이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다가 이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테리어가 이뻤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케아랑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케아 좋아하죠. 또 이케아라고 하는 브랜드는 그렇게 비싼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충분히 나중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텔에 와서 한번 써보고 그 호텔에 있는 제품 마음에 들면은 나중에 자기가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마치 좀 플래그샵과 같은 그런 느낌을 호텔에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호텔이 젊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산업이 연결되는 형태들, 관광이 단순히 관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이 연결되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무지 호텔이라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죠? 무인양품, 일본 브랜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무지 호텔도 무지 제품으로 모든 호텔에 있는 인테리어가 다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 태그 보고 나는 이 제품 마음에 드네? 그러면 그걸 1층 가서 사면 됩니다. 그래서 호텔 로비와 이런 브랜드샵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북에 그동안 가장 많이 우리가 있었던 전통적인 제조업, 또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 이런 것들이 관광산업이랑 결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행이 일상화된다는 것은 여행지, 관광지가 그냥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바로 관광지가 되기도 합니다. 요코하마에 있는 오산바시라고 하는 여객 터미널인데요. 말 그대로 여객 터미널이라고 한다면 배를 타는 곳입니다. 배를 타는데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배를 타는 데는 여기에 있지만 옆으로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유모차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가 산책하고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공연 같은 것들이 펼쳐지는 공공장소가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개방돼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거기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딱딱 구분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기는 지역민들이 사는데 여기는 공공시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제 삶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결합이 되는 거죠. 우리 경북에는 참 우리 농산물 유명합니다. 농촌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농촌과 경관이 관광 자원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막 얘기가 나오고 있죠. 라오스를 가봤더니요, 재밌는 곳이 있더라고요. 커피 리조트입니다. 저는 커피 리조트 해가지고 처음에 기대해서 갔을 때 커피를 생각하고 갔습니다. 아, 거기 가면 커피가 많이 주렁주렁 달려있겠구나. 웬걸요, 갔더니요 커피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무슨 커피 테마 리조트야?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뒤에 가보니까 농장이 엄청나게 크게 있더라고요. 라오스에서 제일 큰, 두 번째로 큰 농장을 갖고 있는 커피 리조트입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에 커피를, 나무를 잘 보여주는 게 오히려 커피 테마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주인한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피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커피야 마시는 거지 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피의 가치는 소통과 휴식이랍니다. 우리는 커피숍에 가서 물론 커피 맛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쉬려고 갑니다. 이야기하려고 갑니다. 근데 저는 커피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서 뭐 커피 맛을 굉장히 많이 찾고 이런 사람들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테마 리조트를 만든다는 거는 그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커피를 완전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머리를 두들겨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치? 커피 테마라고 해서 꼭 커피를 보여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피의 가치를 뭘로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오히려 소통과 휴식을 가장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 리조트가 커피 테마 리조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공감이 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농촌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의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에 가면은 굉장히 비싼 리조트입니다. 여기 1박 하는데 120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치앙마이에 있는 다라데비 리조트라는 데를 딱 갔더니 웬걸요, 120만 원짜리 리조트인데 논밭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맨날 보는 논밭 리조트? 논밭인데? 근데 우리는 이게 볼품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여기를 보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라이스 테라스를 봤다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우리 논밭에, 이런 쌀농사가 지는 이 논밭의 아름다운 경관이 가장 농촌에서 보고 싶은 그런 자원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치앙마이나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요, 부킹닷컴이라는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호텔을 예약할 때 보면은 객실에서 가장 비싼 객실 뷰가 뭐냐면요, 논밭뷰입니다. 저희는 맨날 보는 논밭이 왜 비싼가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평온한 자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가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네이버 블로그 못 봅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어플리케이션 중에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가서 얼마나 평가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찾아갑니다. 저도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그 나라의 트립 어드바이저 1등 하는 데를 찾아가거든요. 갔더니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1등 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도서관입니다. 아니 무슨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1등을 하지? 도서관에 갈 일이 뭐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웬걸요, 엄청 허름합니다. 책도 몇 개 없습니다. 2분이면 다 봅니다. 저는 제 아내랑 여기를 딱 갔다 와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아, 속았구나. 왠지 다른 사람들이 여기 갔다 와서 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막 평점을 높여줬나 싶었습니다. 너무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2분 만에 다 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도서관 사서가 입구에서 저를 잡더니 딱 그럽니다. 책을 하나 사랍니다. 무슨 책을 사? 봤더니 라오스어로 낸 동화책입니다. 사서 뭐예요? 그래도 괜히 싸울 수도 있고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얼마냐고. 우리나라 돈은 1,000원밖에 안 한답니다. 사주자. 1,000원 정도 내고 책을 딱 사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다시 잡았습니다. 너 잘못 알아들었답니다. 그 책 사서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그거 기부하라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속았어요. 이런 허름한 애들이 기부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마음이 상했지만 어차피 그 책 제가 가져가서 쓸 것도 아니니까 책 주고 나왔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아마 도서관에 들어갈 때 방명록에다가 이메일을 썼나 봅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 도서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 뭐가 좋아요? 속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사진이 동봉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진짜 책이 기부됐습니다. 저는 딱 한 권 사가지고 꽂아놨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꽂아가지고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다 나눠줬답니다. 저는 이거 본 순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내 여행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수한 애들을 의심했던 거야? 왜 1,000원어치밖에 안 사준 거야? 좀 많이 사줄 걸.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끝까지 이메일을 읽었는데 이메일 끝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네가 진짜 고마웠다면은 내가 뭐 하나 링크 시킬게 들어가 봐. 링크를 누르는 순간 뭐가 나왔을까요? 트립어드바이저의 이 도서관에 별점 체크하는 게 나옵니다. 5점 만점 중에 몇 점 줄래? 왜 1등 하는지 아시겠죠?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5점 만점 중에 5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실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은요, 굳이 그 이메일 링크를 누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는 1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뭐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트립어드바이저에. 근데 내가 감동을 주고 그런 스마트한 어떤 체계를 잘 이용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흥행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 뒤에서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몇 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여행이 방금 아까 라오스 루앙프라방처럼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감동을 주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기린이 사는 기린 센터에 갔을 때 뽀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뽀뽀를 하는 이 공간에서 물론 동물들한테 저렇게 제가 뽀뽀를 시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지만 이렇게 입장료를 내고 내가 뽀뽀하는 사진을 찍으면요, 여기에 있는 입장료를 케냐 아이들의 교육에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광이 굉장히 많이 변모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북에는 정말 오래된 또 등록문화재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영덕에서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덕이 얼마 전에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재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죠. 그런 등록문화재 사업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변모가 됩니다. 교토에 보면은 블루보틀,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죠. 이런 커피숍이 150년 된 가옥을 개조해서 만듭니다. 스타벅스입니다. 교토에 있는 스타벅스인데요. 제가 봤었던 스타벅스 간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 간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교토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오래된 자원들,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런 관광 트렌드와 결합이 되면은 관광객들이,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유입이 가능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경북은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립어드바이저를 보겠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에 지금 1등 하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국립경주박물관이고요. 2등이 불국사, 3등이 안압지. 경주가 다 휩쓸고 있는데요. 예. 이런 곳들이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리뷰 개수로는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경북 관광을 트립어드바이저에서도 평가하고 올려주고 있네요. 근데 제가 조금 죄송하게도 하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베트남 요새 많이 가죠, 사람들. 베트남 다낭 옆에 굉장히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호이안이라는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이안의 가장 인기 관광 명소는 호이안 구도심입니다. 여기 리뷰수 한번 보시겠어요? 26,000개입니다. 아까 우리 경주가 500개였죠.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가는데 이 부분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까 그렇게 루앙프라방 도서관처럼 많은 곳에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 아까 우리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북에 대구 합쳐도 10%가 안 되는데 이 10%를 늘리기 위해서는 트립어드바이저가 많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육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데서 경북의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추천 키워드가 1등이 한우네요. 한우. 2등 대게, 계곡 이런 데 많이 뜨고 있습니다. 바다, 하회마을, 펜션, 축제, 문경세제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근데 재밌게도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비교적 중장년들이, 남성들이, 가족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저비용적이고요. 약간 친절함이 있고 보존되고 힐링되고 한적하고 깨끗하고 평범하고 촌스럽고 예, 한국적이고 소박하더라,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쉴거리, 살거리, 볼거리는 많은데 먹거리랑 놀거리는 좀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전문가, 우리 경북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걸 논의했냐면요, 우리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대구 쪽으로 지금 많이 오고 있죠. 국제공항이 아무래도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온다든지, 또 아무래도 국내공항이죠 하지만 포항공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항을 중심으로 지금 관광을 앞으로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경북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라는 것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 굉장히 재밌게도 이번 전략의 제목이 이겁니다. 여행자 중심의 지역관광 발전 전략이다.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앞으로 여행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행지를 결정하고 출입국을 하고 교통,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여행 단계별로 앞으로 접점, 여행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을 좀 더 나가자라는 것들을 이번에 전략으로 세웠고, 그중에서 핵심 과제를 이런 부분으로 좀 담아봤네요. 그래서 세부적인 거를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거는 뭐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 가면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경북에서 어떤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연결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예를 들어서 대구나 또 경북, 우리 포항이라든지 이런 공항을 중심으로 했을 때 공항에서 어떻게 우리 경북권 전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편이라든지 좀 더 편리한 입출국 절차라든지 뭐 지역의 이색적인 우리 지역 관광 상품들, 이런 부분들을 더 육성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따 이 부분은 토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실 트렌드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나 트렌드는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를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했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대응을 했는데 과연 그 대응이 맞았는지 1년간의 평가가 중요하겠죠. 사실 1년에 2019년 1월부터 12월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12월입니다. 12월에 1년 동안 우리가 관광을 어떻게 해나갔는지 이 부분이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내년에도 경북 관광의 해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12월이 되면은 우리가 그런 관광의 해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뭐가 성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한번 평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려면은 경북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북의 다양한 자원이 여행자 관점에서 좀 더 해석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여행자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여행자를 다가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참 역 앞에 다방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역 앞에 다른 커피숍이 많이 생겨서인가?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휴대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역 앞에 다방들에서 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오면은 다방에서 만나자고 많이들 다방이 활성화됐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다방을 안 가도 거기 뭐 다른 데 있다가 오면은 전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경쟁 상대라고 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여행자의 관점, 수요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거죠. 나이키의 경쟁자는 누구다? 책이 나왔습니다. 나이키의 경쟁자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더라. 닌텐도 휴대용 게임기를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굳이 운동화 나이키를 안 산다는 거죠. 그런 만큼 사람들은 여행자, 수요자가 뭐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경쟁 상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경북에서 국가관광 우리 거점 도시를 신청을 하셨죠. 어제 서면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4군데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4군데를 선정하는 데서 우리는 그럼 경북은 여수가 경쟁자냐? 전주가 경쟁자냐? 청주가 경쟁자냐? 아니죠.
우리는 여행자에 맞는 게 경쟁자가 돼야 됩니다. 여행자들이 어떤 걸 원하고 이렇게 트렌드를 어떤 거를 선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발맞추면은 다른 경쟁 상대 필요 없이 경북이 나아갈 지점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